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 원칙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남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글로벌 확산 우려를 증폭시킨 가운데 일리노이주에서 크루즈와 무관한 첫 의심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C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OPT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구호기금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선 한인 공무원이 체포됐으며 시카고에선 연방의원의 보좌관이 기소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진행 중인 듀플렉스 주택건설공사가 타운 당국의 허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인 주민이 공사 허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타운은 아무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유지와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 원칙의 뜻을 같이 했는데요. 다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미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중국의 미국 산업 투자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향후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핵 문제도 회담 의제에 올랐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입장으로 중국도 이란 핵무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발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디언은 백악관이 회담을 좋은 만남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대만 문제는 발표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측이 경제협력과 중동 현안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 측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남대서양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가 글로벌 확산 우려를 증폭시킨 가운데 일리노이주에서 크루즈와 무관한 첫 의심 사례가 보고돼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한타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위네바고 카운티 주민 한 명이 쥐 배설물이 있는 집을 청소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사람 간의 전염은 되지 않는 북미형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감염이 의심되는 주민은 경미한 증상을 보인 후 회복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리노이 주민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최대 열흘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 이전까지 일리노이 주민의 한타바이러스 확진 건수는 1993년 이후 총 7건, 가장 최근 사례는 2025년 3월에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93년 감시가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30년간 총 890건의 감염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보건부는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MV 혼디오스호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을 함께 이용한 메릴랜드 주민 2명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크루즈선 탑승객은 아니며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부도 혼디오스호에 승선했다가 집단 감염 확인 전에 하선한 버지니아 주민 한 명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IC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OPT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 국장 대행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OPT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사례 10,000건 이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F1 유학생 비자 소지자가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최대 12개월, 스템 전공자의 경우 추가 24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취업 경력을 쌓고 H-1B 취업 비자로 신분 전환을 시도합니다. IC는 일부 유학생들이 실제 고용 관계 없이 유령 회사를 통해 OPT 신분만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인력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최근 현장 실사를 벌여 허위 고용과 금융사기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에서 비롯되는 안보 위협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와 맞물려 유학생 비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연방 정부는 일부 유학생과 OPT 참가자들의 체류 신분을 취소하거나 재심사하는 조치를 확대해 왔으며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구호기금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선 한인 공무원이 체포됐으며 시카고에선 연방의원 보좌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은 지난 12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 전 직원 50세 한인 강모영 씨가 전신사기 혐의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20년 팬데믹 실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을 독립계약자라고 허위 기재하고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까지 일하지 않았고 수입도 없다는 확인서를 반복 제출하며 실업급여 총 45,868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 씨는 노동부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연봉 85,000달러 이상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오는 8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선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이 코로나 실업기금 약 32,000달러를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 제러드 무어러는 2020년 5월 데이비스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연방 정부에 고용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라고 허위 주장을 하며 팬데믹 실업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이후 16개월간 가짜로 만든 실업상태 증명서류를 당국에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정 수취한 금액은 총 31,887달러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그를 3건의 통신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각 혐의당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청 소속 여경사 브랜디 라이트도 유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이트 경사는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구호기금 약 32,000달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사기 포함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범죄, 사기 행위를 적발 기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진행 중인 듀플렉스 주택 건설 공사가 타운 당국의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공사 현장 옆집에 거주하는 한인 주민이 타운 측에 공사 허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타운은 아무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 이은희 씨는 어제 자신의 집 바로 옆에서 건축 중인 듀플렉스 주택이 타운의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민석준 시장 후보, 원유봉 시의원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규정을 초과한 크기로 지어지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펠팍타운 측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플래닝 보드나 조닝 보드 모두 아무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플래닝 보드나 조닝 보드에서 주민공청회 등의 승인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오프라라는 거 주민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오프라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 신청을 했는데 조닝 보드하고 프레밍 보드에 통과되는 도면을 달라 했더니만 그게
도면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타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씨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민 후보와 원 후보는 펠팍의 오버사이즈 듀플렉스 건축은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왔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개발, 주민 피해를 외면한 공사, 행정의 감시 없이 진행되는 건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타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특정 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팰리세이드 파크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주민을 먼저 보는 행정인지, 개발을 먼저 보는 행정인지,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인지, 아니면 주민이 항의해야만 움직이는 행정인지 이번 사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타운의 추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4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엠트랙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의료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엠트랙은 이 씨와 관련된 청구권에 대해 8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뉴욕 거주 41세 한인 이재관 씨가 지난 1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료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씨와 공범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 사기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 씨는 허위 청구 계획에 자신의 면허와 사업용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며 공모자들은 엠트랙 직원들을 모집해 현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개인정보 및 보험정보를 이용해 허위 청구를 제출했다 밝혔습니다. 이 사건엔 엠트랙 직원 수십 명과 다수의 의료 제공자가 연루돼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들은 엠트랙 직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엠트랙 건강보험은 허위 청구로 인해 총 1,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와 관련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8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 이 씨를 포함한 19명이 기소됐고 모두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사기 공모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한인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여러 주에 걸친 조직적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은 지난 12일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총 6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루이빌 지역 언론 보도 및 시 당국 발표에 따르면 기소된 인물은 향선 브라운, 김정화, 제임스 K.U, 스티븐 R. 스타우트, 정예진, 티모시 리 브롱먼 등 총 6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조직범죄 가담, 인신매매 공모, 인신매매 조장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 씨와 김 씨는 증거인멸 공모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켄터키주 여러 카운티에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주소가 마사지 업소로 등록돼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켄터키뿐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조지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의 피해자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는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고인은 5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구금돼 있으며 오는 18일 법정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약 4%가량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2.8%보다 크게 인상됐는데요.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유가 등 물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니어 권익단체 시니어 시리즌 리그는 어제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생활물가조정분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였던 2.8%보다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조정분이 약 4% 가까이 상승할 경우 올해 월 평균 2,081달러를 받는 은퇴자는 내년에 약 81달러 늘어난 2,162달러를 받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료비와 주거비 등 실제 생활비 상승 속도가 더 빨라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생활물가조정부는 물가 상승에 맞춰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망치가 높아진 것은 최근 인플레이션과 유가 상승의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최종 인상률은 올해 하반기 연방노동부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오는 10월 공식 발표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6, 7월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맨해튼과 뉴저지 경기장을 잇는 셔틀버스 요금과 특별열차 요금이 인하됐습니다. 뉴욕주는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등 맨해튼 3곳과 월드컵 경기장인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요금을 기존 $8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뉴저지 해켄색 메리디언 의대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 요금도 $20로 인하됐습니다. 이미 $80 버스 승차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60가 환불됩니다. 맨해튼과 월드컵 경기장을 연결하는 NJ 트랜짓 왕복 열차 요금도 $98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150로 발표했다가 $105로 인하했고 또다시 $98로 낮아졌습니다. 뉴욕주 내 아시안들의 당뇨병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아시아계 주민의 당뇨병 의무 검진 기준을 현행 체질량 지수 25에서 23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주 상원에서도 동일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입법이 완료됩니다. 이번 법안은 론 김 주 하원 의원과 존 리우 주 상원 의원이 각각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현행 보험법상 당뇨병 의무 검진 기준인 BMI 25를 아시아인의 생체적 특성에 맞춰 23으로 낮추는 것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아시아계 주민들이 당뇨병 및 당뇨병 전 단계 검진을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원은 맨해튼 뉴욕대 캠퍼스에 위치한 워싱턴 스퀘어 파크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맨해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01건에 달했습니다. 절도 사건 67건, 폭행 사건 24건, 강도 사건 10건이 발생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공원 5명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60여 개 시립공원 전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447건 가운데 15%가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위는 퀸즈 플러싱 메도우 파크로 지난해 총 78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브루클린 소재 코니 아일랜드 해변 산책로 60건, 맨해튼 소재 센트럴 파크 52건, 맨해튼 소재 브라이언 파크이 4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12일 발표한 장학생 명단에 따르면 뉴욕주 9명과 뉴저지주 10명의 한인 학생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 장학생 2,500명은 주별 학업 성취도 비례 배분에 따라 선발된 각 지역 최우수 인재들로 재단은 1인당 $2,5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재단 측은 대학 후원 장학생 명단을 내달 3일과 7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NMS 장학 프로그램은 총 6,700명의 장학생에게 약 $2,400만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주 초에는 맑다가 목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